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중 정치 뉴스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도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싶어하는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천만 명에 해당하지 않고 추석 연휴 동안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을 진행하게 될 이호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를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유권자 수는 알아요. 네. 4,380만 정도 될 겁니다. 네. 4,380만 중에 1,380만에 속하는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명절 동안에는 뉴스 정면 승부가 쉽니다. 하지만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은 진행이 되니까요. 뉴스앤뮤직에서 신청곡 보내주시고 그렇죠. 또 뉴스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YTN 라디오를 즐기실 수 있는 방법. 그거 하지 마세요. 네. 그거 하지 마요. 왜죠? 아니, 네. 50만 명 됐다며요. 네. 예? 근데 그 매일 그렇게 얘기해준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그죠? 그럼 그거 이제 하지 마세요. 네. 그거. 나도 나한테도 들어오는 게 없어요. 50만 돌파했으면 네. 50만 원이래. 네. 50만 돌파했으면 뭐 50명 2,000명. 네.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 뭘 좀 어떻게 해줘야지. 그러면 제가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제가 원고를 덮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할까요? 네. 여러분 유튜브 들어오지 마시고요. YTN 라디오 구독도 하지 말아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도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예. 그럴 수는 없죠. 네. 예. 네. 뭐 제가 그 교수님 말씀을 듣고 대본을 덮고 MR 주시면 리버브 좀 넣어주시고 노래나 하고 할까 했는데 그러진 않겠습니다. 예. 네. 자, 제가 벌써 얘기 다 했어요 오늘. 네, 오늘 다 해주셔서 맞아요. 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때도 뉴스앤뮤직을 하시니까 네. 예. 서울을 지키고 YTN 상암동 사옥을 지키고 네. 야 정말 든든하다 여기는. 네. 앞으로도 계속 좀 그렇게 휴일에도 지켜주시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차라리 악담을 하는 게 낫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소식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휴일에는 YTN 라디오를 제가 지키지만 어제 수많은 기자들은 이제 밤을 지새웠죠. 네,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관련 소식들 쭉 살펴볼 텐데요. 어제 비교적 이른 새벽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 또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을 해보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하고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의 다툼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 이제 검찰의 반응들 한번 살펴볼 텐데,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단지 정당 대표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이 없다고 적시한 건 사법의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당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됨을 증거인멸 우려 배척 근거로 삼았는데 사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구속 수사는 법이 정하는 한 방법으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므로 수사팀은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찰의 말 그대로 구속이 됐다고 해서 유죄, 불구속이 됐다고 해서 무죄라는 점은 아닙니다. 검찰은 수사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고 수사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남아있는 관련 수사도 동력을 잃고 한동안 표류할 가능성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제 혹시 저희 방송 들으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이유에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 다툼의 우려가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네. 이러한 것들은 검찰한테 상당히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일단은 그런 표현이 들어간 게 대북 송금 사건 의혹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화영의 진술 관련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음. 이랬지만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고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 사실 검찰 수사에 저는 일정 부분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도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의심이 있다. 이런 인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얘기는 결국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나와서 자주 얘기했던 거 있죠. 증거도 없이 사람을 불러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언급이 맞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는데 사실 검찰이 주력한 건 이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위증교사 혐의를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건데 결국 제가 볼 때 종합적으로는 사실 검찰의 수사가 상당 부분 좀 간단히 얘기하면 검찰이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근데 글쎄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일반 국민들은 영장이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무죄가 된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구속됐으면 죄가 있음. 네. 구속 안 됐으면 죄가 없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이미지의 어떤 좀 이 강화 이런 거는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죠. 네. 그런 이미지 때문인지 이제 양당의 반응을 살펴볼 텐데요. 이런 명절을 앞두고 사실 명절이니까 뭔가 선물 같은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뭔가 야당인 민주당에게는 뭔가 선물 같은 소식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 쪽에서는 조금 귀성길 정체와 같은 그런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에 양당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귀성길 정체. 야, 네. 표현 좋네요. 네. 먼저 국민의힘 쪽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 유권 석방, 무권 구속, 황제 판결 이렇게 비난을 퍼부으면서 강력히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 석방, 무권 구속이라며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됐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 누가 보더라도 제1야당의 당대표라는 이유로 전혀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민주당을 향해선 무죄 판결이 아님에도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범죄 사실 소명에 대한 이 대표의 사과와 당대표직 사퇴를 요구한다라고 맞섰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모순적인 결론을 가진 기각사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경우에는 SNS에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논리적으로 모순투성이에다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 논리라면 알카포네도 기각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카포네는 이제 미국 금주령 시대의 악명이 높았던 갱 두목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마피아죠, 마피아.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반응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윤석열 정권 그리고 검찰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야당 탄압,
정적 제거를 위한 검찰 수사가 법원 판단으로 입증됐다라고 하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윤 대통령의 사과와 그리고 한 장관의 파면을 촉구를 했고요. 박찬대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이제라도 무도한 정치 탄압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의 경우는 검찰의 막장 드라마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공작은 실패했다.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가결파, 비명계를 향한 친명계의 공격이 한창이었는데요. 약간 움츠러드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사실 해당 행위, 배신자라면서 비명계에 집중포화를 쏟아부었던 친명계 의원들이었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비명계를 향한 발언을 자제했다라고 하고요. 이게 내용을 봉합하기 위해서 친명계 지도부가 비명계를 끌어안는 통합 행보를 보인 것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도 KBS 라디오에서 가결파 색출 작업이나 민주당의 분당,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귀성 인사도 취소하면서 오늘 긴급 의총을 가졌고요.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과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공식적으로 논의할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요. 국민의힘의 전략이 조금 수정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거 이렇게 화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 화내가지고 사법부를 그렇게, 자꾸 공격하는 식으로 나와봤자 이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이 중요한 측면을 자꾸 가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중요한 측면. 제가 만약 민주당 소속 의원이나 민주당이라 국민의힘 소속이라면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왜냐하면 무죄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재판이 시작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조금 수사에 어려움이 더 있을 뿐이지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지 공격을 하고 말해요. 누구한테 굴복했다는 이런 식으로 자꾸 반응을 하면 이게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무죄 프레임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 국민의힘의 전략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의 전략도 저는 그다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냐면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나치게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축제 분위기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오버하면 이게 한 방에 또 이게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자세. 일단 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비명계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고 토막힘을 보인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당연히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색출하고 말해요. 찍어낸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비명계도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리고 숫자가 일단 만만치 않은 숫자예요. 그런데 제가 오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버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비명계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기각을 통해서 민주당은 더 확실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당 밖에 있는 강성 친명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이들의 목소리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당 지도보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거 요선에서 이거 좀 유지하고 그냥 좀 놔두자 이렇게 하더라도 당 밖에 있는 강성 지지자들은 정치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소리가 투영이 되고 이분들의 목소리 쫓게 된다면 비명들의 운명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제가 한마디만 더 한다면 비명에 속해 있는 분들은 다 친노 아니면 친문인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당의 주인의식이 있어요. 이건 우리의 민주당, 나의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주인의식 때문에 안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주인의식도 정치를 계속할 수 있어야 주인이 되는 거지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지면 주인의식이 그다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앞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한번 바라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앵커께서 이제 양당의 그 전략에 대한 문제점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과열이 될 때 오럴 리스크들이 늘 나오다 보니까 항상 그래요. 네. 오버하면 안 되는데 조금 그런 거 조심해야죠, 민주당은. 네, 자 다음 소식은 이제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말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3시 50분이었죠. 이재명 대표가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란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사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엔 답을 하지 않았고 병원으로 돌아갔고요. 어제 오전 10시 7분에 이제 법원에 출석을 했으니까 18시간 만에 병원으로 돌아간 겁니다. 기각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민주당의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그리고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최고위원들이 구치소 앞을 찾아서 이 대표를 기다렸고요. 자, 이번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살펴볼 텐데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났고요. 여기서 이제 영장 기각에 대해서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수사 동력이 떨어질 거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선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면서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첫 소감으로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한동훈 장관은 기각 결정이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중간 과정일 뿐이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는 의미로 전 받아들이고요. 이 사법부의 영장 기각의 판결에 대한 의미도 이게 결국 국민이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기존에 있어서 이 민주당의 쭉 정치를 보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국민이라는 것은 지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국민이라는 것이 지지자들만을 의미하는 국민이 아니라 보편적 의미의 국민이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정말 저는 간절하게 바라는 바고요.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요. 영장 재청구하면 그때는 제가 볼 때 지금 이 상태에서 재청구하면 진짜 역풍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기소를 해서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이렇게 간결하면서 딱 핵심만 찌르는 이 발언. 이게 바로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해야 할 하나의 모범 답안이에요. 너무 말들이 많고 말이에요. 너 누구 사법부가 뭐 누구를 쫓아갔다는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하고 아무리 당황이 됐더라도 집권 여당으로서의 자세는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법부 관련 소식이 다음 소식입니다. 자, 여야가 연휴가 지나고 다음 달 6일 10월 6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를 했는데요. 윤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회동 후에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설명을 했고 홍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인 국회 표결 처리로 가부 결정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21일 본회의 때 처리하지 못한 각종 민생 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는데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정회후 속개되지 않아서 자동 산회하는 바람에 법안 98개 중에 무려 90개가 처리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 이런 우려도 계속 있었는데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민주당 오버하면은 좀 나중에 역풍 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 오버하느냐 안 하느냐가 전 이균영 대법원장의 임명 동의안 표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가 완벽하고 이렇게 훌륭한 분을 하면 안 된다라는 부결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뭐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법원장 표결에서 야당의 반대로 대법원장이 인준이 안 됐던 게 30년 전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한 번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말을 떼기도 전이네요. 그렇죠. 네. 태어는 났어요? 30년 전이면 예. 아 그래요? 네. 나는 걷지도 못할 때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옛날에 한 번 있었는데 지금 많이 이것이 재현이 됐을 때에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자 봐라 우리는 사법 리스크 이제 많이 줄었다. 근데 사실 줄은 건 아니에요. 줄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많이 이걸 부결시키면 사실은 누구죠? 한동훈 장관 탄핵 혹은 파면을 주장하고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은 부결시키고 이러면은 사실은 이 이상민 장관 탄핵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통과시켰죠. 네. 이렇게 되면 행정부 사법부를 혼자 다 마비시키려고 하느냐라는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신 후보자는 5.16은 혁명이라거나 12.12 쿠데타는 나라를 구하러 나온 것이라는 발언을 사과할 생각이 없냐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 질의에 대해서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면서 사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쿠데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오해가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문재인 정부 당시 2019년 9월에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목을 따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제가 지금 순화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원식 후보자가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 네. 문제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분의 역사인식, 112 쿠데타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제 자신이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112 쿠데타는 나라를 구하러 나온 것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상당히 좀 기가 막힌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당연히 사과해야 되고 이분의 역사관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도 뭐냐면 국방부 장관의 가장 주된 임무는 북한에 얼만큼 잘 철저하게 대비하고 대적해야 되느냐 이 부분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사관에는 전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지금 우리가 북한은 주적이니까 주적을 잘 극복하고 대항하는 데는 저는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쨌든 사과할 건 사과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좀 생각을 좀 바꿀 필요도 있는 분이에요. 예, 네. 여기까지 해야 되겠고, 네. 예, 나가셔가지고 네. 50만 됐는데 네. 보너스 혹시 안 주냐 이런 거 한번 물어보세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석 잘 보내시고 네. 풍성한 한가위 여러모로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보너스 받는 한가위 이런 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